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골다공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닌 한 사람의 30년 여정을 통해 어떻게 골다공증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김영애 여사의 30년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위기의 시작, 골다공증 진단. 1993년 54세였던 김영애 여사는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받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 골밀도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심각한 골다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여사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평소 허리 통증이 있긴 했지만 나이 들면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뼈는 이미 심각하게 약해져 있었고 의사는 향후 골절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선생님? 의사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특히 적절한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영희 여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에게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라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어떤 운동이 안전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아파야 하나? 앞으로 넘어져서 골절되면 어쩌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희 여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도전, 에어로빅과의 만남. 진단 후 몇 주 뒤 영희 여사는 지역 복지관의 중장년층을 위한 에어로빅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뻣뻣한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10분도 채 하지 못하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만 못 따라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김영희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꾸준히 수업에 참여했고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문득 음악이 들리자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났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았죠.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어로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도 많이 나아졌고 일상생활에서도 훨씬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손주를 안아주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어요. 허리가 아파서요. 하지만 3개월 후에는 손주와 함께 놀아줄 수 있게 되었죠.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주 6분 점프 운동과의 만남. 에어로빅을 1년 정도 꾸준히 한 후 영희 여사는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결과는 조금 개선되었지만 의사는 더 큰 효과를 위해 수직 운동을 추가로 권장했습니다. 수직 운동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점프나 스쿼트 같은 운동입니다. 중력에 대항해 수직으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뼈에 자극을 주어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영희 여사는 의아했습니다. 제 나이에 점프라뇨? 위험하지 않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6분만 적절한 점프 운동을 해도 골밀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날부터 영희 여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낮게 발끝만 살짝 들어 올리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높이를 올려가며 일주일에 3일, 하루에 2분씩 점프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리듬에 맞춰 점프하니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골밀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검사 결과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빨리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포츠 댄스와 사회적 교류. 영희 여사의 건강이 점점 나아지면서 그녀는 더 많은 도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60세가 되던 해 그녀는 우연히 실버 스포츠 댄스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첫 수업에서 저는 춤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스포츠 댄스는 영희 여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에어로빅보다 더 다양한 동작과 리듬이 있었고 파트너와 함께하는 춤은 더욱 즐거웠습니다. 댄스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교류였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춤추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스포츠 댄스는 영희 여사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간간히 느꼈던 우울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춤을 추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오직 음악과 동작에만 집중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다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여정, 그리고 현재, 2025년 현재 김영애 여사는 84세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던 그날로부터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작년에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시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20대 여성의 골밀도와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간의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의 결과 김영애 여사의 골밀도는 정상 범위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3번 스포츠 댄스 수업에 참여하고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와 간단한 점프 운동을 합니다. 약을 거의 먹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만 받을 뿐이에요. 영희 여사는 이제 동네에서 건강 멘토로 불립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웃들이 그녀처럼 운동을 시작했고 영희 여사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제가 54세에 시작했듯이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전문가의 조언,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뼈 건강 습관. 김영애 여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골세포 자극을 위한 수직 운동. 조골세포는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데 수직 운동은 이 세포를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6분의 점프 운동만으로도 골밀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에서 20회 정도의 가벼운 점프를 2분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처음에는 발끝만 살짝 들어올리는 정도로 시작하세요. 안정된 지지대에 벽이나 튼튼한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하세요.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충격을 흡수하세요. 점차적으로 높이와 횟수를 늘려가세요. 2. 에어로빅 운동의 효과. 에어로빅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면서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30분 정도의 가벼운 에어로빅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갑자기 높은 강도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에어로빅 영상이 있으니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3. 음악 리듬 운동의 장점. 음악은 운동의 즐거움을 2배로 만들어줍니다.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운동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음악과 함께하는 운동은 그렇지 않은 운동보다 지속성이 2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간단한 스텝이나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4. 일상 활동량 증가의 중요성. 운동 시간 외에도 일상에서의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조금 멀더라도 걸어서 가기,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등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하루에 7,000에서 8,000보를 걷는 것만으로도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 사회적 교류와 정신건강. 운동의 효과는 신체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감과 기쁨은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울감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즐겁게 사회적 교류를 하며 운동하는 것이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제가 30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두렵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골절이 발생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김영애 여사의 이야기처럼 적절한 관리와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을 즐겁고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